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종영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말쯤에 한번 대구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초여름에 와서 굉장히 덥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햇살이 되게 따가운 걸 보고 역시 대구가 확실히 덥긴 덥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예비 고1 대상으로 하는 학습 설명회라 저는 중3이나 혹은 중3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 막 여고생 같으세요. 저 보고 너무 고우신 분들이 많아서 역시 미인의 고장 대구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는 사실 굉장히 지역적으로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좀 특수한 지역이긴 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구 과학고도 있고, 그리고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뜨거운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마 고등학교 진학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수학에 대한 학습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과목별로 학습법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고 유독 힘들어하는 건 왠지 모르게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는 잘 하다가도 수학만 공부하면 계속 많은 문제를 풀려고만 해서 그냥 문제만 푸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우리 이제 수학 학습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대구 지역에서는 더 그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특수목적고들과 자사고, 자공고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왼쪽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 첫 번째 갈림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또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건 왼쪽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경쟁과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잃어가는 자존감이라는 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고에 갔을 때에도 분명히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명문고에 가서 서울대를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요. 사실 일반고에 갔을 때는 그 안에서 충분히 정규 1등, 2등 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실에 수시 전형으로 많은 대학을 이제 뽑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일반고가 갖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혹시 왼쪽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요, 우리 학생들도 전혀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지금 하는 거 사진 찍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현 고3, 고2, 고1 전부 다 입시 제도가 다르죠. 특히나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이제 고1인 친구들은 수학1과 수학2가 공통이고요. 그리고 황유가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 한 과목만을 선택을 해서 응시하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힘들어하는 많은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혹은 기하를 이제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선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보다 중요한 건 1학년 때 나에게 맡겨진 수학을 기초를 좀 탄탄히 할 수 있는가.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90점, 100점 받아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요, 학생들이 받는 점수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100점을 맞을 수도 없고요. 100점을 맞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2개를 틀렸어, 3개를 틀렸어, 그래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는 잘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1등급을 받으려고 하고 전부 다 만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공부는 정말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수학 가형이 이제 자연 계열을 선택한 학생들, 조금은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 이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제 1등급 컷이 보통 이제 88점에서 92점 사이입니다. 2등급은 80점 초반 정도에서 많이 끊어지고요.
뭐 3등급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수학을 다들 공부하기 때문에 점수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수학 나영은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1등급 컷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한 5등급까지 내려오고 나면 한 40점 아래로 이제 떨어집니다. 저 5등급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튼튼해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든 아무리 쉽게 나오든 성적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난이도랑 관계가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면 중간쯤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5등급인 친구들도요, 주말에 항상 어딘가 나가긴 합니다. 공부하러 가는데요, 집에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5등급 받았으면 정말 공부 안 하는 거구나. 심지어 얼마 전에 치러졌던 10월 학력평가는요, 나영에서 정말 그 상위권 애들의 그 얕음이 잘 드러났던 게 1등급 컷이 75점이에요. 그러니까 75점 받은 친구가 4%, 2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한 반에서 한 명만이 75점 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3등급까지 하면 23%. 근데 이번에는 그게 40몇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40몇 점을 넘는 친구도 5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진로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하겠지만, 뭐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가형과 나형의 학생들의 수준 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현 고1 혹은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저런 벽이 허물어지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더 수학 성적을 따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 분포예요. 인원 분포.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친구들은 수학을 대부분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등급이 뚝뚝 바뀌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전부 다 이제 위쪽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인문계열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문계열은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고1인 친구들, 지금 예비 고1인 친구들, 분명히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발 포기만 하지 않고 고3 때까지만 가면 알아서 저 아래쪽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수학을 힘들어하고 아예 놓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그냥 놓지 않는 것. 수학을 잘하지 못해도 그냥 싫어하지 않는 것.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굉장히 튼튼한 몸이 있죠. 비슷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저보다 배꼽이 약간 작아요. 그래서 저 몸을 보면 사실 얼마나 힘들게 운동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저렇게 하려고 하면 식이요법 하면서 운동 꾸준히 하면서 방법은 압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흉내낼 엄두가 나지 않으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선택을 해요. 그냥 겉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게 나도 저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저 안에 있는 노력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학생들만 그러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학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저 친구가 우리 누구 아들이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대. 저 학원에 다니니까 100점을 맞고 저 문제집을 푸니까 1등급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을 다녀서 1등급을 받고 그 문제집을 풀어서 1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운동하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따라하면요, 몸이 다 상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아령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공부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런 기다림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육은 몸이 변하는 거라고 느껴지지 수학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변하는 게 느껴지지 않은 이상 그냥 무조건 많이 문제 풀리고 어려운 거 풀리고 그러면 좋은 학원인 줄 알고 그러면 좋은 문제집인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그러면 우리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 그게 없이 문제만 푸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대수능 수학 가형이 아까 보셨죠? 굉장히 수학을 그래도 좀 한다는 친구들. 근데 자연계열에서
이 30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0번 문제를 마치고 만점을 받는 학생은 응시자 18만 명 중에 133명. 0.07%예요. 0.7%도 아니고 0.07%. 1,4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300명 정도가 자연계열, 사실 그렇게도 없죠. 30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5개 학교에서 만점자가 있을까 말까. 사실은 재수생이 저 중에 꽤 많겠죠. 현역인 친구들이 만점 받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뭐 대치동에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다 끝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100점만 1등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친구들은요, 다 이런 문제들 풀고 있어요.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애들 전국적으로 모아보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본다고 해도 이해 못해요. 근데 그런 것만 자꾸 공부하고 그게 올바른 공부법인지 알죠? 왜 전교 1등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전략적으로 저 문제를 만약에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을 확실히 맞추는 것이, 어차피 88점도 똑같은 1등급이고 100점도 1등급이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먼저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 해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해에도 뭐 비슷합니다. 만점자는 한 0.1%도 되지 않아요. 사실 1등급을 받는 친구들 4%밖에 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훨씬 더 낮은 점수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3개 중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개념부터 해야 돼요. 누구나 압니다. 어디에 가든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개념이 뭐니? 그럼 알 턱이 없죠. 나는 항상 문제만 풀어왔는데. 친구들은 쉬운 문제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식을 외우는 게 개념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다 이런 벽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선행음악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가? 사실 저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선 벌써 미적분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결국에 가다 보면 미적분을 10번 본 애가 있고 미적분을 3번 본 애가 있으면 10번 본 애가 더 시험을 잘 보니,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수학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120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점이 만점인데. 그러니까 선행이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에 다들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개념은 아는데 응용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저는 쉬운 건 풀리는데 조금만 바꿔놓으면 뭔가 이게 신유형 같고 새로운 문제인 것 같고, 기본 예제는 푸는데 응용 문제는 못 푼대요.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공식과 개념은 다르죠. 근데 공식을 알면 개념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육자로서 슬픈 이야기지만 많은 선생님들 혹은 학원 강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머님, 저희 학원 오면 겨울방학 전까지 2바퀴 돌려드릴게요. 뭐 2번 한대요. 근데 만약에 2번 하고 나면 그 중에서 분명히 잘하는 애가 1명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하면 똑같이 하는데 쟤는 잘하고 우리 아이가 못하면 마치 우리 아이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요. 학원에서는 내가 한 거 다 한 것처럼 느끼고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공식과 개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친구들에게 개념 공부해야 돼. 공식은요, 책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박스 하나에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게 왜 필요한지 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들 학생들 잘 안 읽습니다. 그거 보면 괜히 굉장히 불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에 박스만 알면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공식을 알면 옆에 있는 애들이요, 개념 읽고 있는 걸 보면서 마치 자기 일이 아닌데도 참지 못해요. 야, 이것만 알면 돼. 여기에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오고 나는 이거 한번 보니까 문제를 풀 수 있네. 마치 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숫자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기본 예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바뀌면 이게 응용 문제 신유형이라고 착각합니다. 요즘 잘 나와 있는 개념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념서는 두껍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건 개념서가 아니라 유형별 문제집. 다 문제만 가득한 것들만 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일 위에 한 문제만 풀어주면, 야, 밑에 있는 3문제 똑같은 거니까 너네 풀 수 있지? 한번 풀어봐. 못 풀면 가서 가르쳐 줄게. 못 풀면 손들어 내가 가서 가르쳐 줄게. 그거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거 풀고 나서 밑에 거 만약에 다 맞추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개념 하나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 못 합니다. 만약에 중학생에게 근해 공식이 뭐니? 잘 답변 못 해요.
근해 공식 외우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왜 필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온 건데 잘 몰라요. 그런 걸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수행평가도 많고 서술형도 많고 적어본 연습이 없으면 객관식만 풀지 그런 거 못 풀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바르게 공부하는 수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도 좀 살펴볼 거고요. 수준별로 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나가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많이 설명을 해보게끔 해야 됩니다. 그냥 문제 푸는 거 말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만약에 어머님이 어린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여기에서 몇 개 맞았네? 틀린 거 다시 풀어봐.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그렇게 될까? 이건 얘랑 좀 다른 게 뭘까? 그런 것들 좀 아이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게끔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발 문제풀이 조금 밀어두시고 유형별 문제집 보지 마시고 요즘에 나와 있는 개념서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읽는 겁니다. 소설책 읽듯이. 그냥 계속 읽어요. 계속. 여기에서 한 줄 한 줄이 무슨 의미인지 알 때까지. 그럼 문제풀이는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턱대고 문제 푸는 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계속 읽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뒤에 있는 해설지. 근데 친구들은 답만 확인을 해요. 근데 해설지에 적혀있는 한 줄 한 줄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적는 해설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처음에는 틀린 문제들을 해설지랑 똑같이 적어보는 연습들 좋습니다. 똑같이 하나 다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객관식보다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사실 애가 한 문제만 푼 거 봐도요.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요. 고1 때 서술형 쓴 걸 보고 판단하면 그게 고3 때 수능 성적까지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요. 중학교 때 성적 믿지 않아요. 중학교 때 정말 한정된 양에서 얘가 벼락치기하고 정말 이 부분들만 외워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중3 때 성적이랑 고1 때 성적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고 서술형을 쓴 걸 보면요. 그냥 학생의 실력들은 그대로 가요. 얘가 중학교 때 성적이 비록 나빴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구나. 얘는 정말 급하게 공부했고 사실 잘 모르는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이 다 별개의 단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단원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흐름이 있거든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알지 못하면요. 백지에 그 목차를 적어내지 못해요. 근데 흐름을 알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배우고 이게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걸 찾고 이게 되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쭉쭉 한번 적는 연습들을 하면 그 다음 문제풀이는요. 그냥 누구나 조금만 시간 들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단원의 문제랑 이 단원의 문제랑 이 단원의 문제가 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함수가 다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들 가지고 하나씩 퍼즐을 맞추셔야 돼요.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고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수학은요. 깔끔합니다.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이해하려고 방정식 풀고 부등식 푸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치 다 별개의 것처럼 느껴지면 방정식 왜 푸는 거니? 부등식 왜 푸는 거니? 아무것도 설명 못하면요. 4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죠. 사실 수준별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준별로 필요한 것들을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1등급인 친구, 보통 최상위권인 친구들. 중학교 내신 상위 10%를 그냥 최상위권으로 봤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이 이 시기에 많이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공부할 내용 시간이 없대. 막 2학년 것들도 보고 이래요. 그리고 1학년 때 거 내가 많이 봤으니까 1학년이 되면 2, 3학년 때 걸 많이 공부합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보다 더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보다 앞에서 뜁니다.
당연히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뛰면요, 격차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딴짓하지 않으면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최상위권인 친구들이 딴짓하지 않으면요, 절대 역전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상위권이 역전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1학년 때 딴짓해서 2학년 거 공부하고 3학년 거 공부하고, 그러니까 1학년 때 맨날 문제만 풀고 그러다 보면 역전당합니다. 얘들이 바르게 공부하려고 하면 지금 1학년 때 거 충분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1학년 때는 1학년 때 거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절대 역전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수학을 잘하던 친구, 근데 나는 걔보다 수학을 더 잘해? 근데 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 당연히 역전당할 리가 없죠. 이 친구들은요, 수행평가랑 서술형 연습 정말 많이 적어본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본다? 그러면 그 자존감 때문에 계속 3학년 때까지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잘했던 친구가 첫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럼 사실 시험에 좀 긴장감도 생기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더 조급해지고, 그때부터는 사실 역전당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때 정말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학기 중에 제발 선행하지 말고 학기 중에 제발 그 학기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조바심이 나요, 분명히. 옆에 친구들은 학기 중에 막 2학년 거 보고 3학년 거 보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하는데 그 친구들보다 1학년 때 거만 본 친구들이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방학 때 선행하시면 돼요.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같은 시간 투자해도 훨씬 더 멀리 가고요,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상위권인 친구들은 한 30% 정도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머님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 전교 1등 따라 한다고 전교 1등 되는 거 아닙니다. 전교 1등 하는 학원 보내고 전교 1등 하는 푸는 문제집 풀고 그런다고 얘가 전교 1등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얘가 바로 전교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반에서 5등, 4등, 3등, 2등 차례대로 올라가야죠. 그러려면 우선 자기 수학 실력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되게 특이한 게 중학교에도 사실 학교마다 조금씩 수준 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내가 성적을 좀 잘 받을 수도 있고 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성적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을 쳐봐야 알기 때문에 성적 변동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학을 지금 중3 거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길 제발 추천을 드립니다. 중3 때 거랑 고1 때 게요, 거의 같아요. 중3 때 내용과 고1 1학기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중3 때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고1 때 이걸 왜 또 배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네요. 그럼 당연히 그런 애들이 고1 수학을 못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고3 때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정말 싫어해요. 지금 개념들 전부 다 한번 적어보고 전부 다 한번 증명해보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천단추가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틀린 문제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들 말고요, 10개 풀면 그래도 한 7개, 8개는 맞출 만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틀린 문제는 꼭 맞출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그 친구들이 딴짓할 때 최상위권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옆에 최상위권의 친구들이 너무 많은 선행을 할 때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이건 나한테 찬스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럴 때 역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전혀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는 거에 좀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꼭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60% 정도까지를 사실 중위권으로 봤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50% 아래의 친구들은 사실상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오늘 수학학원 가서 3시간 공부했으니까 나 오늘 수학 3시간 공부한 거야. 이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누군가가 푸는 걸 보고 이거 자기 공부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 수학밖에 안 하니까 수학을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공부를 하고 가르치다 보면 저만 수학을 잘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기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실력이 늘지 않고 저만 잘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되게 좋아하죠. 아, 우리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EBS 선생님이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막 엄청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이해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과 누군가 풀어주고 누군가 설명하는 것을 본 것을 우선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학원 양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얘가 학원을 2시간 갔어요. 그럼 내가 2시간 공부해야죠. 근데 일주일에 수학을 3번 가는데 3시간씩 해서 9시간을 하면 이 수준의 친구들이 내가 혼자 9시간을 공부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하고 그 절반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학원을 가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운 것들 제발 좀 제대로 복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학원 선생님들만 열심히 진도 나가주고 학원 선생님이 끝까지 2번 풀어줬는데 얘는 제대로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매일매일 좀 꾸준히 하고. 인강은 어쩌면 인터넷 강의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사실 어느 지역에 있어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착각은, 아, 내가 시간 될 때 들어야지. 그냥 평소에 계속 안 듣다가 주말에 한 3시간 몰아서 듣고, 또 뭐 한 2주 안 듣다가 이제 나 열심히 한번 들어볼까? 뭐 매일 1시간씩 듣고, 그렇게 해서는 수학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일지라도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1시간, 2시간씩 들어주는 게 훨씬 흐름을 이어가기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원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 단원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인터넷 강의 하는 선생님은 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지? 라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학생은 막 2주 전이고 3주 전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 수가 없죠. 좀 규칙적으로 저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60% 이하인 친구들은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제가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선생님 저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그러면 한 달만 먼저 꾸준히 공부하고 와봐. 그리고 나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하는 습관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해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지, 효율적인 방법만 찾아다녀서는요 항상 찾다가 끝나요. 인터넷에 보면 공부법 굉장히 많죠.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식인의 사실 지식인이 아닌 답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한 그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고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도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우선은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요즘은 유혹이 많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부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동영상만 봐도요, 내가 관심 있을 만한 동영상들이 전부 다 추천 동영상으로 뜨니까 사실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도 핸드폰 한번 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옆에 두고 있는데 연락이 한 번 오면 사실 그거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연락이 온 것 같고, 사실 보면 쓸모없는 문자일 가능성이 대부분이지만 한번 열었다가 또 동영상을 한번 괜히 또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우선 핸드폰과 좀 멀어지고 유혹과 좀 멀어지고, 처음은 그냥 앉아있는 연습부터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뭐 20분이든 30분이든 30분씩 3번, 30분씩 4번 그냥 앉아있는 습관들을 옆에서 좀 봐주세요. 야,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오늘 공부한 거 가져와봐.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선은 오늘은 네가 그냥 쭉 오랫동안 앉아 있었구나, 그냥 그런 걸로 먼저 칭찬해 주시고, 앉아 있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워서 책 볼래요 이런 거 말고 앉아 있는 습관들만 먼저 드리고 가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60% 있는 친구들도요 똑같아요. 사실 얘들이랑 그냥 한두 개 잘 찍어서 더 맞추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역전의 찬스는 옵니다. 밑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있는 습관들만 먼저 드리고, 그리고 고1 거 전혀 안 보셔도 되니까 중학교 거만 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근데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EBS 안에서도요, 중학교 걸 단기간에 정리하는 강좌들, 그리고 뭐 중2권의 친구들을 위한 교과서 강좌들, 그리고 최상위권을 위한 심화 문제 강좌들, 이런 것들이 수준별로 쫙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선택을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학원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학원에서는 비슷한 수준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준이 다 다르고요.
무슨 고등학교 반 들어가면 그 고등학교 반의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 어쩌면 몇몇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사실 가장 좋은 학습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수준별로 맞는 강의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EBS 안에도요, 사실 강좌가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이 선택 장애가 생겨요. 이 강의가 제일 인기가 많네? 들어보는데 너무 쉽게 느껴지거나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강의부터 가장 어려운 강의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가장 쉬운 강의를 듣는 친구 많지 않겠죠. 가장 어려운 강의를 듣는 친구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순위 없어요. 근데 인기 순위만 보고 아니면 선생님의 외모만 보고 선택을 하면 이게 자기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별로 나와 있는 커리큘럼, 혹은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되어 있어서요, 몇 문제만 풀어봐도 학생에게 맞는 강좌가 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테스트해서 나에게 맞는 강좌를 들으셔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학교 수업이 사실상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하고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학원 수업을 듣고 EBS 강의를 듣고 사서 강의를 들어도 저희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학교 앞에 교실 앞에 서 있는 저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하는 이상 무조건 교과서를 2회, 3회는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교과서를 안 보잖아요? 그럼 역전 당합니다. 문제만 풀잖아요? 역전 당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쟤네들 잘한다고 약간 건방 떨고 딴 거 공부하는구나, 지금 하나 툭 던져두고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내야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학교 수업이 먼저 주가되고 교과서가 먼저 주가되어야 돼서 EBS에서도요, 교과서 진도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강의를 EBS 선생님들이 전 교과서에 대해서 전부 다 해두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랑 좀 맞지 않아, 아니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 수업이 너무 쉽게 느껴져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교과서 강의 좀 보충해서 들으시면서 좀 빨리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교과서 진도 특강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위권인 친구들은 저 중학교 수학을 단기간에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배운 걸 50일 안에 혹은 30일 안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시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 중학교 거 꼭 한 번쯤은 정리하시고 고1 거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들이 꽤 많아요. 최상위권을 위한 문제들도 있고요. 나중에 올림포스 안에서도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벼락치기용 예상 모의고사 강좌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잘 찾아보시면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강좌들 가지고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찍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홈페이지 올라가니까. 아니면 거기 이거 보시고 나서 이 강의 들어야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풀어보고 나한테 맞는 강좌를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EBS 안에서 그래도 추천드릴 몇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은 EBS가 예전에 우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수능 강의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요즘은 수능 말고도 고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EBS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EBS 안에 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 풀 서비스 안에 들어가면 이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전처럼 풀어보는 경험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 모의고사 내가 좀 잘해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마다 이제 오답률 높은 문제들만 뽑아서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렇게 문항별로 나오니까 문항을 딱 클릭하면 그냥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바로 떠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바로 들을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단원에서 오답률이 높은 고난도 문제들만을 모아서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 교재에 있는 전체 문항들 혹은 기출된 전체 문항들 중에서 오답률이 90% 이상 혹은 80% 이상 이렇게 이제 그 문제들 필터링해서 50문제, 100문제 이렇게 뽑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EBS 강사라는 삶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계속 가르치고 뭔가 면접 준비하고 한 8시, 9시 되면 이제 EBS에 가서 한 4시간, 5시간 강의 촬영하고 집에 들어가면 3시, 4시쯤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또 한 6시쯤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니까 사실 강의하는 동안은 거의 한두 시간씩 밖에 잠을 자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가끔은 나 혼자 뭔가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보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강의를 보고 많이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보다 보면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좋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후기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던 거 혹은 학생들이 고민하던 것들도요, 그냥 뭐 지식인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마시고, 우리 EBS의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성실히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데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에 이 입시 설명회는요, 홈페이지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에 대한 학습법을 설명을 했지만 영어 선생님이 하는 영어 학습법도, 국어 선생님이 하는 국어 학습법도, 혹은 여기에 오지 못한 다른 분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도 전부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거기 있는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험 생활하는 우리 많은 수험생들 굉장히 외롭습니다. 가끔은 곁에 있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에 중심을 잡는 건 부모님들 덕분이거든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특히나 경상도 부모님들은 앞에서 칭찬을, 저도 경상도거든요. 저는 마산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앞에서는 칭찬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자녀를 무시하는 말 들으면 너무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우리 아이가 사실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칭찬들을 좀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뭐 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다가 6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60점 받아온 거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무도 칭찬 안 하세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60점 받던 애가 막 80점, 90점 받아와요. 막 더 좋은 점수를 받아도요, 칭찬은 잘 안 하십니다. 보통 방심하지 마라,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방심하지 마라. 애들도 다 압니다. 근데 애들이 그래도 듣고 싶은 건 우리 부모님들 칭찬인데, 좀 많이 칭찬들 좀 해주시면 애들이 중심을 잡고 결국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의지하면서 3년의 수험생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막막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홍대 입구 근처에 삽니다. 홍대 입구 거기 이제 구다리 같은 데는 그래피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낙서해 둔 거.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가 이래요. 항해의 목적이 생존이라면 표류이지만 항해의 목적이 보물이라면 모험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그냥 바다 위를 혼자 헤쳐가는 항해처럼 느껴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학교에 있는 수많은 학생도, 전국에 있는 수십만의 수험생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버겁게만 느껴진다면 3년이라는 1000일이라는 시간 너무나 고달플 겁니다. 그래도 그 시간 하루하루가 내 꿈을, 그 보물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하루하루가,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시험들이 좀 설레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사실 전부 다 마음가짐에 달린 거거든요.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힘내서 3년 후에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 전부 다 저는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